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여당 권리당원 게시판이 틀렸다입니다. 권리당원은 당비를 내고 투표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보통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당내 경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달랐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경선 당일이었죠. 지난 4일까지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키워드를 이낙연으로 검색하면 13,382개, 이재명으로 하면 1,495건의 글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권리당원들은 이낙연 후보를 이재명 후보보다 더 관심 있게 봤다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건데, 근데 경선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섰잖아요. 네, 사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충청 경선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였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이 정도로 큰 격차로 승리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권리당원의 표차가 커서 전체 득표율이 더블 스코어 수준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권리당원들은 강성 친문 성향으로 볼 수가 있고, 이분들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를 더 지지해왔던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권리당원 게시판이요. 지난 2019년 5월 이해찬 대표 때 만들어졌는데요. 개설 시작부터 이른바 친문과 비문을 갈라치게 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런 우려들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비문계로 꼽혔던 이재명 후보가 있었고요. 그런데 당시 반대급부이자 열성 지지를 받은 친문 인물은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김경수, 유시민 등 원조 친문 잠룡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낙연 후보는 총리 신분이었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적극 지지층을 오롯이 흡수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추론이 처음 입증된 것이 바로 어제 경선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현재 당원 게시판이 과다대표돼 있다면서 지난 2012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활동을 해온 1,000명에서 2,000명 규모의 열성 지지층이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면 공격했던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면서 이른바 당원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수가 7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말대로라면 이낙연 후보의 역전이 쉽지 않다 이런 추론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 느낌표 정리해볼까요? 네, 여당 권리당원 게시판이 틀렸다의 느낌표는 될 사람 밀어주는 여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 지지층은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미는 성향이 강해 왔습니다. 그런 경향은 특히 호남 지역에서 뚜렷했는데 어제 오늘 첫 경선에서는 충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될 사람을 밀어주는 여권의 전략적인 투표 성향과 맞물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야권의 긴장감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준석 연좌제 논란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7 시간에도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인정하고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즉각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윤희숙 의원 사퇴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이른바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었냐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와 똑같은 사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연좌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네, 특히 이 대표의 경우에는 부친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 만 18세 미성년자여서 투기를 알 수조차 없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윤석열 후보의 장모 관련 의혹 때 이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에 보면 연좌제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대선에서 연좌제를 하지 말자는 말은 과거 민주당에서 먼저 꺼냈던 이야기거든요. 사실 연좌제는 건국 초기부터 그리고 군사 정권까지 부모의 잘못을 대물림하는 데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특히 진보 진영에서 금기시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이른바 연좌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조국 청문회인지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딸과 아내의 청문회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후보자가 증언해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가족을 불러내 증언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방역당국 권고에도 요트 여행을 떠났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남편 논란 때도 박범계 당시 의원이 가족의 책임을 연결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냈었습니다. 결국 연좌제도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지점인데 그런데 민주당 의원 가운데도 권익위에서 조사했을 때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은 지금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두 5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모친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이른바 농지 투기 의혹이었죠. 양이원영 의원 등은 연좌제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도 제명이 되니까 유니스 의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공세를 폈던 바가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나만 당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건데 근데 하여튼 보면은 여야를 불문하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준석 연좌제 논란. 느낌표는 부친 때문에 대표직을 버리란 말이냐로 하겠습니다. 네. 이 과거 장인이 좌익 활동을 한 전력이 논란이 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냐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정면 돌파한 장면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게 정파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겠지만 유독 현 여권에서는 나와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이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 배운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리 밝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지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